차가운 겨울 바람이 민수의 볼을 스치자 본능적으로 목도리를 끌어올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죠. 주머니 속 손은 핸드폰을 꾹 쥐고 있었고 눈앞에 희미하게 보이는 입김이 차가운 공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에이, 오늘도 늦었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던 민수는 문득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할머니를 발견했어요. 남루한 옷차림에 몸을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지나칠 뿐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죠. 민수도 그냥 지나치려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방금 빵집에서 사온 붕어빵 공지가 아직도 따뜻했어요. 할머니, 이거라도 드세요. 방금 사서 아직 따뜻해요. 민수가 봉지를 내밀자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맺히며 떨리는 손으로 봉지를 받았죠. 할머니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버스가 도착하는 소리에 민수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버스가 왔네요. 저 먼저 갈게요. 민수는 그렇게 버스에 올라탔고 창문 너머로 붕어빵을 들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별다른 생각 없이 한 행동이었지만 그 순간 민수는 알지 못했어요. 그 작은 친절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다음 날 등교한 민수는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냈습니다. 수학 시간, 영어 시간, 점심시간까지 모든 것이 변함없었죠. 방과 후에는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에는 학원에 가는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단조로운 생활이었습니다. 민수에게는 특별할 것 없는 하루였지만 쉬는 시간에 울린 핸드폰이 그의 일상에 균열을 가져왔어요. 여보세요? 혹시 어제 버스 정류장에서 붕어빵을 주신 학생 맞나요? 낯선 목소리에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어떻게 알고 전화한 건지 의아했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강 여사님의 집사입니다. 어제 당신이 도운 분은 강은숙 여사님이십니다. 민수는 갑작스러운 전화에 어리둥절했어요. 집사, 강은숙 여사, 알지 못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강 여사님은 국내 최대 재벌가의 창업주 부인이세요. 그런데 며칠 전 집을 나가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어제 만난 할머니가 재벌가의 부인이라니. 민수는 누군가의 장난 전화인 줄 알았지만 상대방의 진지한 목소리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여사님께서 당신을 꼭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시간이 되시면 저희 자택으로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민수는 이틀 후 학교를 마치고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는 길, 점점 높아지는 담장과 호화로운 집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런 동네는 처음이었죠. 민수는 메시지로 받은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여기가 맞나? 철제 대문 앞에 도착하자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문이 자동으로 열렸어요. 안내에 따라 걸어 들어가니 넓은 정원과 그 뒤로 보이는 거대한 저택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정원사들이 꽃과 나무를 가꾸고 있었고 따스한 햇살이 푸른 잔디밭을 비추고 있었죠. 민수 학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중하게 인사하는 중년 남성은 전화로 이야기했던 집사였습니다. 그는 민수를 응접실로 안내했어요. 문을 열자 고급스러운 가구들로 꾸며진 넓은 공간이 펼쳐졌고 창가에 앉아있는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어제 본 노숙자 할머니는 온데간데 없 우아한 한복을 입은 품위 있는 노부인이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눈을 마주치자 그 눈빛만은 분명 어제 만났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어서 오렴. 내가 민수구나. 강은숙 여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민수를 반겼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눈빛에는 총명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죠. 안녕하세요, 할머니. 아, 강 여사님. 할머니라고 불러도 괜찮아. 그날 밤이 얼마나 추웠는지 알아. 근데 그 아이가 내 손에 따뜻한 걸 쥐어줬어. 강 여사는 그날의 일을 마치 소중한 보물처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여사님은 오래전부터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셨습니다. 최근에는 기억이 흐려지면서 가끔 과거를 떠올리며 집을 나서는 일이 있었죠. 보호자가 방심한 사이 집을 나오셔서 저희가 한참을 찾았습니다. 민수는 당황스러웠어요.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가 왜 자신을 기억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았어. 모두 투명인간 취급했지. 하지만 내가 유일하게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어. 강 여사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곁에 있던 서류 봉투를 민수에게 내밀었어요. 이 아이에게 보답하고 싶어. 내 재산 일부를 물려주겠어.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유산 상속 증서였어요. 민수의 이름으로 된 억대의 금액과 부동산이 적혀 있었죠. 저는 그냥 붕어빵 하나 드린 것뿐인데요. 민수는 너무 큰 충격의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어요. 단지 추운 날 따뜻한 붕어빵을 건넨 것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단다. 내가 내게 보여준 그 따뜻한 마음이 바로 그것이야. 강 여사의 말에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한 손에는 복사본으로 받은 상속 증서가 들려 있었고 다른 한 손으로는 핸드폰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바뀔지 생각만으로도 머리가 어지러웠죠.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든 탓에 늦잠을 잤습니다. 어젯밤 어머니께 모든 일을 털어놓았고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지만 서류를 확인하고 나서야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죠. 어머니, 저 학교 가요. 급하게 가방을 챙겨 현관문을 열자 민수의 눈앞에 여러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밀었습니다. 플래시 세례에 잠시 눈이 부셨어요. 민수 학생, 강은숙 여사의 유산을 상속받는다는 소식이 사실입니까? 단순한 친절이 억대 유산으로 이어졌다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민수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소식이 새어나갔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는 재빨리 골목길로 빠져 학교로 향했어요. 하지만 학교에 도착해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눈길도 주지 않던 친구들이 갑자기 다가와 친한 척했고 교실에 들어서자 수군거림이 들려왔죠. 야, 진짜 대박이다. 민수가 재벌 할머니한테 억대 유산을 받는데, 아니, 진짜 붕어빵 하나 줬다고. 그냥 운이 좋았네.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쉬는 시간에는 전혀 모르는 선배들까지 찾아와 말을 걸었습니다. 하루 종일 민수는 초점 없는 눈으로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핸드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친척들이 연락해 축하한다며 돈을 빌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내왔고 소셜미디어에는 이미 민수가 재벌가와 친척이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었죠. 이게 다 무슨 일이지? 민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며칠 사이에 자신의 삶이 완전히 뒤바뀐 것 같았어요. 평범했던 일상은 온데간데 이제는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맞이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전화가 쉬지 않더구나. 심지어 아버지, 친척들까지 연락이 왔어. 어머니, 전 이 돈을 받아도 되는 걸까요? 저는 그냥 작은 친절을 베푼 것뿐인데.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민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 마음이 정말 고와서 그런 일이 생긴 거야. 하지만 결정은 내가 해야 해. 다른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말고. 다음 날 민수는 다시 강 여사를 찾아갔어요. 저택에 가자 변호사가 민수를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강 여사는 창가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죠. 할머니, 저 왔어요. 강 여사는 민수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왔구나, 민수야. 어제부터 기다리고 있었단다. 민수는 마음을 정리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할머니, 저는 이 돈을 받을 수 없어요. 강 여사는 놀라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저는 그저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걸로 이렇게 큰 돈을 받는 건 제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강 여사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준 건 단순한 붕어빵이 아니야. 차가운 세상 속에서 나를 인간으로 대해준 따뜻한 마음이었지.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민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강 여사에게 중요했던 건 붕어빵이 아니라 그 순간 보여준 인간적인 따뜻함이었다는 것을요. 모두 날 그저
치매 환자로만 봤어. 주변 사람들은 다들 눈치만 보고 내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지. 하지만 내가 그날 나를 인간으로 대했단다. 강 여사의 말에 민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녀가 겪었을 소외감과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그럼에도 제가 이 돈을 받는 건 민수의 말을 끊으며 강 여사가 말했습니다. 내 재산을 어떻게 쓰는지는 내 자유야. 하지만 내가 그토록 부담스럽다면 함께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꾸나. 민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강 여사를 바라봤어요. 갑자기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돈을 자신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할머니, 제게 며칠만 시간을 주시겠어요?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강 여사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얼마든지. 난 내 결정을 기다릴게. 다음 날부터 민수는 자신의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어요. 학교 도서관에서 비영리 재단에 관한 책을 찾아 읽었고 인터넷으로는 사회 환원 사례들을 찾아봤습니다. 어머니와도 깊은 대화를 나눴죠. 어머니, 제가 지금까지 공부할 수 있었던 건 어머니의 희생 덕분이에요. 하지만 다른 친구들은 환경이 달라서 공부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머니는 아들의 진지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니 기특하구나. 일주일 후 민수는 다시 강 여사를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자신의 계획을 담은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 생각을 들어보세요. 민수는 자신이 구상한 재단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였습니다. 온정재단이라고 부르려고 해요. 할머니처럼 추운 세상 속에서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한 조각의 온정을 나눠주는 재단이죠. 강 여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내 재산이 그런 방식으로 쓰인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아. 변호사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재단 설립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해드리죠. 그렇게 온정재단 설립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수는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주말마다 강 여사를 찾아가 재단 계획을 함께 구체화했어요. 강 여사도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은 듯했죠. 어느 날 민수가 저택을 방문했을 때 강 여사는 오래된 사진첩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리 와서 봐. 민수야. 강 여사가 가리킨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그녀와 한 남자가 시장 노점 앞에 서 있었어요. 이분이 내 남편이야.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지. 시장에서 작은 가게로 시작해서 조금씩 키워나갔단다. 민수는 놀랐습니다. 거대 재벌가의 시작이 이렇게 소박했다니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사람들의 작은 도움과 친절이 우리에게 힘이 되었지. 내가 내 친절에 이렇게 크게 반응한 이유도 그때의 기억 때문이란다. 강 여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민수는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자신의 결정이 옳다는 것을요. 작은 온정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할머니, 온정재단을 통해 많은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제가 받은 따뜻함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강 여사는 민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 마음이 참 예쁘구나. 내가 널 만난 건 정말 큰 행운이었어. 온정재단의 설립 소식은 언론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작은 친절이 가져온 기적이라는 제목의 뉴스가 방송되었고 민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한 고등학생의 작은 친절이 어떻게 큰 나비 효과를 일으켰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만나보시겠습니다. 뉴스에서는 민수가 추운 겨울날 할머니에게 붕어빵을 건넨 것부터 시작해 온정재단 설립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다뤘어요. 카메라 앞에 선 민수는 어색했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앞에 있는 분께 따뜻한 마음을 전한 것뿐입니다. 그게 이렇게 큰일로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인터뷰어가 물었습니다. 왜 유산을 받지 않고 사회에 기부하셨나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작은 친절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는 이제 이 친절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싶었어요. 제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온정재단은 공식 출범과 함께
첫 번째 장학생을 선발했어요.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1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죠. 민수는 직접 장학생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학원비를 마련하려고 아르바이트도 했고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학생 중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배님, 정말 억대의 돈을 포기하셨다면서요. 후회 안 하세요?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더 값진 것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까요. 재단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민수의 학교 생활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수업과 재단 일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강 여사와 변호사의 도움으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온정재단의 사무실은 강 여사의 제안으로 그녀의 소유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사무실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던 민수는 현관 앞에 서 있는 한 소녀를 발견했어요. 재단의 첫 장학생 중 한 명인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수진은 조금 부끄러운 듯 손에 들고 있던 종이봉투를 내밀었어요. 오빠, 이거 드리려고요. 제가 처음으로 장학금 받아서 산 거예요. 봉투 안에는 따끈한 붕어빵이 들어있었습니다. 민수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고마워. 정말 맛있겠다. 오빠처럼 저도 나중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수진의 말에 민수는 감동했습니다. 작은 친절이 또 다른 친절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온정재단의 진정한 가치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저녁 민수는 강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기쁜 일이 있었어요. 수진이라는 장학생이 저에게 붕어빵을 사왔어요. 제가 할머니께 붕어빵을 드렸던 것처럼요. 전화기 너머로 강 여사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참 기쁜 소식이구나. 그 아이도 내게서 따뜻함을 느꼈나 보구나. 네, 할머니, 제가 처음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 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진심이란다. 내가 그걸 깨닫게 되어 기쁘구나. 3달이 지난 어느 날, 민수는 강 여사의 저택으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민수군, 빨리 와주세요. 강 여사님의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지셨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바로 학교를 빠지고 저택으로 달려갔어요. 강 여사의 침실로 안내받았을 때 그녀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고 안색도 좋지 않았죠. 할머니. 민수의 목소리에 강 여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어요. 왔구나, 민수야. 오늘따라 내가 보고 싶더구나. 민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강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생각보다 차가웠어요. 갑자기 어떻게 된 거예요? 얼마 전만 해도 건강하셨잖아요. 강 여사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나이가 드니 이런 일도 있는 모양이구나. 의사 선생님 말로는 심장이 많이 약해졌다더구나.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민수는 할머니가 그동안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실감했습니다.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라 진정한 멘토이자 가족과도 같은 존재였죠. 할머니, 제가 뭐라도 해드릴 일은 없을까요? 강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지금처럼만 해주면 돼. 온정재단을 통해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잖니.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계속 말했어요. 내 삶에서 가장 뿌듯한 일 중 하나가 바로 널 만난 거란다. 내가 재단을 통해 베푸는 온정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어. 민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강 여사를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남루한 옷차림으로 추위에 떨고 있던 그 모습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만남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게 될지를. 할머니 덕분에 제가 많이 성장했어요. 돈이나 물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강 여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손을 뻗어 탁자 위에 작은 상자를 가리켰어요. 저걸 좀 가져다 주겠니? 민수가 상자를 건네자 강 여사는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브로치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이건 내 어머니가
내게 주신 거란다.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야. 이제 내가 가졌으면 해. 할머니, 이런 귀중한 걸 제가 어떻게. 내가 받아주면 기쁠 거야. 이 브로치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온정과 사랑의 상징이란다. 내가 앞으로도 그 마음을 잊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민수는 조심스럽게 브로치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보석이 아니라 강 여사의 마음이 담긴 소중한 선물이었죠. 고맙습니다. 할머니, 정말 소중히 간직할게요. 강 여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민수에게 좀 더 가까이 오라는 손짓을 했어요. 민수야, 너에게 마지막 부탁이 있단다. 네, 할머니, 무엇이든지요. 강 여사는 민수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온정재단이 오래오래 지속되길 바란다.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려 약속드립니다. 할머니, 제 평생 온정재단을 통해 할머니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강 여사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럼 됐다. 이제 마음 놓고 쉴 수 있겠구나. 민수는 그날 밤늦게까지 강 여사의 곁을 지켰습니다.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민수는 강 여사의 젊은 시절 추억과 지혜를 들을 수 있었어요. 비록 짧은 인연이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강은숙 여사의 조용한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대규모 행사를 원치 않았던 그녀의 유언에 따라 가까운 지인들만 참석한 소규모 예식이었죠. 민수와 어머니도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흐린 날씨였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강 여사에 대한 따뜻한 기억이 자리했어요. 장례식을 마치고 민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 홀로 앉아 강 여사가 선물한 브로치를 바라보았죠. 작은 보석 위로 빗방울 같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민수는 이제야 실감이 났어요. 강 여사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할머니,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변호사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민수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수군, 괜찮은 시간에 한번 사무실로 와주겠나? 강 여사님의 유언장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 다음 날 민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러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강 여사님은 마지막까지 매우 명료하셨어. 온정재단의 미래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셨지. 변호사는 서류 하나를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여사님은 본인의 주요 재산 대부분을 온정재단에 기부하셨어. 내가 시작한 일이 더 큰 규모로 지속될 수 있도록. 민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류에 적힌 숫자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이렇게 많은 금액을 재단에 주신다고요? 그뿐만이 아니야. 특별히 장학금 외에도 붕어빵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셨어. 작은 친절을 통해 세상에 온기를 전하는 봉사활동이지.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여사의 깊은 배려와 앞을 내다보는 지혜에 감동했어요. 그녀는 떠나면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온정을 전하는 방법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민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이제 봄이 시작되어 날씨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그는 문득 길가의 붕어빵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입구에는 오늘의 첫 손님에게 2개 드립니다. 팻말이 붙어 있었죠. 2개 주세요. 따끈한 붕어빵을 받아든 민수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한 노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민수는 천천히 다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따뜻해요. 노인은 놀란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붕어빵을 받았죠. 고마워, 학생.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친절은 드문데. 민수는 노인 옆에 앉아 함께 붕어빵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노인은 자신이 퇴직 교사였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민수는 강 여사가 왜 그토록 자신의 작은 친절에 감동했는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헤어질 때 노인이 물었어요. 학생, 혹시 내 이름이 뭐니? 민수입니다. 고마워, 민수야. 오늘 내 덕분에 따뜻한 하루가 될 것 같구나. 민수는 웃으며 인사를 하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그는 브로치가 든 주머니를 손으로 꾹 쥐었어요. 가슴 속에서는 강 여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단다.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온정재단의 새 사무실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붕어빵 프로젝트 출범식이 있는 날이었죠. 민수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19살이 된 그의 얼굴에는 더 성숙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붕어빵 프로젝트는 작은 친절로 시작된 온정의 손길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청중 속에는 민수의 어머니와 온정재단의 첫 장학생들, 그리고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민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매주 주말마다 도시 곳곳에서 따뜻한 음식과 온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단순한 식사 제공이 아니라 소외된 이웃들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죠. 민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제가 이 모든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한 분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그분의 정신은 이 재단과 프로젝트를 통해 계속 살아있을 것입니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브로치를 꺼내 들었어요. 햇빛 아래 브로치가 반짝였습니다. 이 브로치는 제게 소중한 가르침을 주신 분의 선물입니다. 온정과 사랑의 상징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약속드립니다. 이 재단과 프로젝트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온기를 전하겠다고요. 연설이 끝나고 행사가 마무리된 후 민수는 첫 번째 붕어빵 나눔 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거리로 나섰습니다. 특별히 제작된 카트에는 따뜻한 붕어빵과 차가 가득했어요. 카트 옆면에는 한 조각의 온정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거리를 지나가던 한 여학생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건가요? 민수는 미소 지으며 붕어빵 하나를 건넸어요.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받아가세요. 여학생은 붕어빵을 받고 기뻐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겠네요. 민수는 여학생이 떠난 뒤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붕어빵을 나눠주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저 고맙다며 받아갔고 어떤 이들은 잠시 멈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 중에는 자신도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며 연락처를 남기는 사람도 있었죠. 해가 저물 무렵 온정재단의 첫 번째 붕어빵 프로젝트 활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민수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정리를 하며 오늘의 소감을 나눴어요. 오늘 정말 뿌듯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기뻤어요. 한 자원봉사자가 물었습니다. 민수 씨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요? 정말 독특하고 의미 있는 프로젝트 같아요.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이건 제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저도 누군가에게 받은 온정을 다시 나누는 것뿐이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문득 강 여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준 건 단순한 붕어빵이 아니야. 차가운 세상 속에서 나를 인간으로 대해준 따뜻한 마음이었지. 민수는 브로치를 꼭 쥐며 작게 속삭였어요. 할머니, 이제 그 마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보고 계신가요? 다음 날 아침 온정재단의 이야기를 다룬 신문 기사가 발행되었습니다. 한 조각의 온정이 만든 기적이라는 제목과 함께 붕어빵을 나누는 민수의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기사 말미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계획이나 큰 자본이 아닙니다. 때로는 한 조각의 붕어빵처럼 작은 온정이 누군가의 인생을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민수는 기사를 읽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는 작은 친절을 실천하기 위해 길을 나섰어요. 그의 주머니 속에는 항상 강 여사의 브로치가 있었고 그의 마음 속에는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 조각의 온정이 만들어낸 가장 큰 기적이었죠.